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이라는 컨셉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공부 잘하는 거 이외에 되게 많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학점 A 맞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유학에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단순하게 공부 잘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솔직히 조금 못해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미국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온 애들이랑 선진국에서 온 애들이랑 미국 내국인의 차이, 동양인과 서양인,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미국에서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굉장히 후진국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둡거든요. 그거를 좀 인정하고 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내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실험을 하거나 뭐 이게 연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항상 힘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내가 실험을 10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 내국인 연구 동료가 실험을 10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번을 하기로 뭐 연구소에서 그렇게 연구하자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 어느 연구소나 이 실험 장비가 막 실험 자재가 막 쌓아놓고 막 넘치도록 막 마구마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그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하는 그 장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미국 내국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스케줄을 서로 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고 내일은 네가 해, 그다음에 모레는 또 네가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짝수날은 내가 실험하고 홀수날은 너가 실험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오전엔 내가 실험하고 오후엔 네가 실험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합리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국 내국인들이랑 같이 실험하면은 항상 깔끔하게 끝나고 화날 일이 없고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플랜대로 가니까요. 그런데 후진국 출신들이랑 실험을 하면은 그렇게 내 실험 10번 하고 쟤도 실험 10번 해야 되면은 그 장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온 애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사라져요. 같이 조금 전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서 이렇게 10번씩 하자고 했으면 회의가 끝났으면 이제 그 스케줄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누가 실험 장비를 쓰는지 날짜를 스케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조용히 사라집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어디 갔어 얘? 우리 실험 이거 장비 얘기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찾아보면은 혼자 몰래 그 실험실 가가지고 자기가 10번 실험할 거를 미리 딱 세팅해 놓는 거야. 그리고 벌써 실험을 하고 있어. 그 내가 이제 실험을 하러 딱 가면은, 나 이거 열흘간 10번 실험해야 되니까 열흘 후에 와. 난 이미 이거 세팅해 놨으니까 이거 내가 열흘간 쓸 거야. 너 열흘 있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런 문화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문화를 이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는 항상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꼭 행동해야 될까? 그 퀘스천 마크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퀘스천 마크가 뜰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와 문화, 종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를 한번 그래서 여행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나라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랑은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국 정도면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정도면은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면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을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한국 그냥 다 들어봤어요. 뭐 한국 뭐 괜찮은 나라입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열 몇 개 있기 때문에 한국이 10위권이겠죠. 하지만 한국 정도면 이 지구상에 뭐 나라가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10위권 한다는 거면 한국 사람들 진짜 잘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끔 이 영상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막 까대고 이거 한국 이런 거 진짜 부족합니다 막 하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효율적인 걸 다 배웠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은 이제 1등 하는 데에 살다가 10등 하는 10위권 하는 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 조금 부족한 거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저는 그 일본 연구원들이랑 독일 연구원들이랑 같이 일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거랑 또 비교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국 이런 거 부족하다. 그 보고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그 전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한국이 10위권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후진국에서 온 애들은 그 후진국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면은 그 서울 시내 가면은 이 교차로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신호등이 있는 이유가 내가 빨간불일 때 저쪽 90도 방향에 있는 애들은 파란불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면은 이제 내가 파란불로 바뀌는 거잖아요. 신호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누가 교차로를 지나갈지를 스케줄링 해주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후진국에 가잖아요. 제가 말한 이 후진국 얘네 나라 딱 가면은 대도시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신호등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2023년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국 정도면 진짜 문명이 발전한 나라구나. 그렇구나. 아시겠죠? 신호등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차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 한국처럼 이렇게 신호등을 막 가다가 한국은 이제 내가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이제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달려가다가 신호등이 나타나면은 그쯤에 속도를 조금 줄여요. 평소보다. 그러다가 이 다른 쪽에 차가 딱 봐서 없으면은 그냥 다시 풀 악셀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좀 90도 쪽 도로에서 오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가 서로 막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대충 내가 가도 될 것 같으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뭐가 강해지냐면 전투력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 눈치껏 기다리다가 근데 내가 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약간 눈치껏 봐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그냥 밀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그럼 성격이 좀 유약하고 무딘 애들은 어떻게 무대뽀로 미는데 하니까 못 가고 있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한평생 살다가 학부까지 마치고 공부는 됐다 잘해가지고 뭐 미국 대학원에 이렇게 뭐랄까 전액 장학금 받아가지고 생활비랑 뭐 전액 장학금 학비 면제돼가지고 오는 그런 후진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애들이 있으면 요게 한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과 한국인들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내국인들은 굉장히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한국 정도면 그래도 10위권의 경제 대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연구소장이 10번씩 각각 자기가 맡은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회의가 끝나면 미국 내국인들 뭐 한국인들은 모여가지고 저희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뭐 지하실에 있는 실험 장비가 하루에 한 명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저희 스케줄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아주 당연하게 오브코스 하면서 짝순 나면 네가 하고 홀순 나면 네가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클리어하게 서로 실험 스케줄을 뭐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뭐 온라인 캘린더로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질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후진국에서 온 애들이 정말로 그런 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회의 끝나고 조용히 사라져요. 뭐 화장실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미국 내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이제 캘린더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어 하고 나중에 막 찾아보면은 혼자 그 실험 끝나고 막 불이 나게 막 달려가가지고 혼자 지하실 실험실 막 달려가가지고 열흘치 자기 실험 다 세팅해놓고 열흘간 내가 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대뽀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했나니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그만큼 그 나라에 먹을 게 없고 자원이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왜 좌파에 빠지면 안 되냐면은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지 선진국이 어딨고 후진국이 어딨냐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어떻고 흑인이 어떻고 동양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고 늙은이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에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혹은 PC주의라고 하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딱 봐도 거짓말이죠. 달라요. 인간은 남녀는 다르고요. 인종마다 문화별로 종교별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별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후진국이 못 사는 이유가 왜 못 사느냐면 문화가 후져서 그래요. 왜냐면 인간은 다 두 다리, 두 팔, 콧구멍 두 개, 눈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후진국 같은 데는 그렇게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같은 그런 미개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느리게 돌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은 이렇게 교차로 신호등 같은 스케줄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 차례가 오면서 이렇게 아주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 되냐를 보면은 결국에 기독교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 죄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스탠다드를 보면은 모두 부족하고 모두 문제가 있고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된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국가들 대부분 잘 살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가정하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타락하고 죄를 짓는다는 가정하에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이렇게 잘 하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왜냐면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나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실험 자기 혼자 하려고 달려갔던 그 후진국 있잖아요. 그거 왜 신호등이 없는 줄 알아요? 걔네들 종교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종교가 어떤 식의 종교냐면 끊임없는 그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통찰할 수 있다. 우주를 만물을 다 통찰할 수 있다. 이게 걔네들 종교 시스템이에요. 결국 인간이 선하다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명상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차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배고프면 나 먼저 먹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세계 문화와 종교 그리고 후진국은 왜 못 사는가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는요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인종이나 문화, 종교,
성별 차이 얘기하지 말자는 건데 그거를 얘기 안 하는 순간 결국엔 그래서 그 세상을 정확하게 못 보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진국 출신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종을 처음엔 똑같이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밑에 부하 직원이 흑인이 오든 백인이 오든 동양인이 오든 똑같이 대해주려고 하고, 뭐 연구 동료로서 흑인하고 연구하든 백인하고 연구하든 동양인하고 연구하든 똑같이 대해주려고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똑같이 스타트를 시작을 해도 이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문화가 진짜 후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후진국에 태어나서 미국의 선진국의 문화를 보고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후진국에서 진짜 후지게 살았구나 요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인들의 문화와 습성을 배우려 하고, 뭐 미국 교회도 좀 다니려고 하고, 미국에서 성경도 좀 읽고 백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미국에 와서도 후진국에서 나고 자란 문화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저도.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인종차별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냐면 인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그 용어는 틀렸어요. 왜냐면 그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에 언어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내 피부색으로 사람이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인종차별은 전혀 일어나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후진국과 선진국의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내국인들이나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선진국이라 하면 적어도 전 세계 탑5 뭐 요 정도, 아니면 탑10 정도 되는 아주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할 때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친구 동료를 항상 속이고 말을 안 하고 혼자 달려가서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그런 후진국적인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돼요. 항상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과 연구를 시작하면은 저도 고민이 돼요. 인종차별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똑같이 봐야 하는데 저 친구는 과연 후진국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할까? 아니면 미국 와서 본인이 배우고 깨달은 대로 미국식으로 본인을 고쳤을까? 개선했을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좌성향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성향에 빠지는 거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적으로 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나는 선하다라고 보는 게 좌성향입니다. 아시겠죠? 우성향은 뭐냐면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이다 라고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개선해야 될까를 보는 게 우성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성향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좌성향인지 우성향인지를 봐요. 그래서 좌성향의 사람들하고는 항상 부딪힙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항상 어두워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좌성향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우성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늘 자신을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성향의 사람들이랑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리콘밸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좌성향이에요. 자, 왜 실리콘밸리는 좌성향을 취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은 이게 또 굉장히 큰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문화와 미디어와 컨텐츠와 뭐 컴퓨터 이런 거를 전 세계에 팔아먹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좌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일해보면 알겠지만 좌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우성향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전 세계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미디어와 컨텐츠와 뭐 컴퓨터나 뭐 인공지능 등등 팔아먹기 위해서 그 가짜 좌성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성향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한마디 이거예요. 돈 벌려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니네 다 맞아. 모든 인종은 다 존중받아야 돼.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돼. 라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굉장히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좌파에 빠지면 좌파의 팔로워들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무조건 가난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좌파의 리더 같은 뭐 실리콘밸리나 혹은 영화 감독들, 뭐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 혹은 뭐 드라마 만드는 감독들, 남에게 뭔가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 방송 컨텐츠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좌성향을 전략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파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좌성향으로 살지 마시고요. 본인은 항상 우성향으로 살면서 세상을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같은 정치적 올바름 같은 좌성향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눈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못 봐서 반드시 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후진국에서 온 연구원이랑 같은 조가 됐을 때 저는 인종차별 하지 않았어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연구하기 싫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지금 후진국처럼 행동하죠. 지 혼자만 달려가서 막 저렇게 열흘치 자기 실험 잡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언제 끝나는지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급한지 안 급한지 나랑 상의를 하고 스케줄링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미국 문화를 정확하게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있으면은 계속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앞으로 자기 실험만 먼저 다 그렇게 스케줄 해놓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저 사람이랑 이제 연구를 안 해야겠죠. 너무 몰상식하니까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내침을 받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인종차별 되게 많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인종이라서 쟤네들이 날 무시한다. 이렇게 하고 떠벌리고 다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란 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인종차별이라는 거.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인종차별이란 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결국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피부색 때문에 당한다. 아니죠. 본인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보편타당하게 잘못된 것들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좀 제발 믿지 마시고요. 특히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조심하세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같은 좌파 진보 문화운동은 거짓말입니다. PC주의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거짓말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